네, 이번 사건은 결국 그 세월호 직접 운행을 했던 그 선장과 선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책임을 따질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청해진 해운의 전반적인 경영 전반을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과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는 또 하나의 수사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특별수사팀은 김한식 청해진 해운 사장 그리고 청해진 해운의 최대 주주라는 유혁기, 유대균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요. 현재 그 40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해진 해운이요. 지금 뭐 온갖 부실을 다 아는 선박사처럼 돼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뭐 정부 표창도 받고 그랬다면서요. 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해운사가 상을 받았는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무려 4번이나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토부에서 고객 만족도 우수 해운사로 선정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경영난이 심각했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작년 한 해에 안전교육비로 쓴 돈은 단돈 5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1년 동안 54만 원이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큰 배를 많이 운영하는 회사가 안전교육에 쓴 비용이 54만 원이요? 그 작년에 7억 8,5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쓸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정작 접대비는 무려 6,060만 원을 소비한 거로 돼 있고요. 광고 선전비로 2억 3천만 원을 쓴 거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기본이 안 된 해운사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때 거론한 것인데요. 청해진 해운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 바로 이 말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서로 봐주기식 관행 고착되어 온 것 아닌지. 근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낙하산, 전관 예우, 해수부의 마피아 생활 뭐 이런 게 다 담겨 있다면서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배를 운행할 때 하는 그 선박 검사를 맡는 한국선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운영을 관리하는 한국해운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해수부 항만청 출신 그 과거에 사장들의 명단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0년 된 회사인데요. 그렇죠. 60년에 만든 한국선급이라는 회사인데 11명의 역대 사장 중에 8명이 해수부나 항만청 출신인 거로 밝혀졌습니다. 전직 공무원들이 다 사장을 계속했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가서 한국 선급에 사장을 했기 때문에 고양이 손에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선박 운항을 관리하는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에는요. 12명 중에 10명이 무려 해수부 출신 전직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선급은요. 자,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사들인 중고 배를 선미를 증축했잖아요. 그 검사가 잘 된 건지 이번에 46개나 있지만 딱 하나 터지고 45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구명벌, 구명뗏목, 구명보트 이게 과연 적정하게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에 대해서 46개 중 44개가 안전하다. 이런 판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럼 여기 책임져야 합니다. 이 회사 큰일 났네요. 자, 그럼 과연 그때 누가 검사했는지, 왜 모두 안정성의 평가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가 되는 과정에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요,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그 다음에는 서류 점검만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 실물을 보지 않고요? 그렇죠. 우수 사업장이라고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인증을 믿고 실제로 육안으로 점검하지 않고 서류로만 점검한다. 그러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대형 참사를 부른 세월호가 최근에 이런 구명벌의 안전성 등을 실물로 눈으로 확인하고서 도장을 꽝 찍어준 게 아니라 서류만 보고 잘 하셨겠군요 하고 동그란 표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2월 상황입니다. 그게 올 2월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화물 적재량이나 네. 선원 승객 수에서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 화물 적재량은 현재 정확히 밝혀진 것은 차량 180여 대와 네. 화물 1,100톤이 실려 있다고 했는데 네. 정작 세월호가 작성한 서류에는 차량 150대와 네. 화물 650여 톤만 실려 있다고 적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적으로 인한 네. 배의 전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네. 그런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으로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적이 평시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관계 당국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아니하고 네. 그냥 보고서만 받아서 제대로 승객과 네. 화물을 적재하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0년 넘게 대한민국의 선박의 안전을 검사하고 과연 화물이나 선원이나 승객을 적정하게 태운지를 검사하는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 그렇죠. 지난 50년 동안 사장 1등 넘버원 자리는 대체로 전직 관리들이 해왔다. 그러니 공무원인 해수부에서 이 회사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공무원 시절의 선배들, 자기가 모셨던 장관, 차관, 국장 이런 분들이 사장으로 계시니 후배님 좀 잘 봐주세요 하면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으로 위임해서 네. 저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철저히 하라는 게 저 제도의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의 전관 예우에 참고로 활용됐다는 부분. 그래서 오늘날 저런 대형 안전 재난 참사가 났다는 것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방송하다 하태원 차장께 처음 들었는데 네. 올 2월 달에 세월호는 안전점검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실물을 보고 꼼꼼히 따져본 것이 아니라 서류만 제출해서 도장을 꽝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1년 전에 우수사업장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 평가 누가 했겠습니까? 다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과연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바로 잡자는 것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보이지 않던 저희가 그동안 금융마피아, 전직 관리들의 전관예우, 검찰과 법원의 전관예우만 얘기하는 동안 바로 해수 공무원들, 바다와 선박에 관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 공무원들도 낙하산과 전관예우의 혜택 속에 서류 점검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경찰이 다 밝혀낼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